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12월 28일 토요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나 악재는 없었지만 연말 결산을 앞두고 올해 오름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7% 밀린 42,99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 대비 1.11% 하락해서 5,970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49%나 급락한 19,722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이만이 다시 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해서 5,121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1.08% 밀린 1,171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간 단위로는 S&P 500이 0.7%, 나스닥이 0.8%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또한 이날 하락했음에도 주간 기준으로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왔는데요. 연말까지 나스닥 지수는 31.4%, S&P 500 지수는 25.1%, 다우 지수는 13%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연말을 맞아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요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으로 올해 거래를 마감한다면 26.9%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2021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찍게 되는데요. 올해의 거래 마감을 사흘 앞두고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만한 수익률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주요 종목들을 봅니다. 오늘 1위부터 20위까지 그냥 전부 다 빠졌습니다. 애플은 1.32%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2.09%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73% 하락을 기록했고 구글은 1.45%를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1.45% 하락했고 메타도 0.5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4.95%나 폭락하면서 시총 7위로 다시 메타에게 밀려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배트맨의 앞자 B죠. 최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인공지능 AI 수혜주로 주목받는 브로드컴도 1.5% 하락했고 TSMC도 0.7% 하락했습니다. 시총 1위인 애플은 이번에 6거래일 만에 상승 행진을 멈췄는데요. 이틀 내리 이어졌던 사상 최고 행진도 오늘로 끝났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시총 상위주도 다 전부 약세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성탄절 연휴 기간에 NFL의 흔행 성공에도 2% 가까이 밀렸고 일라일릴리, 웰마트, JP모건 체이스도 1%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의 NFL 생중계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약 6,500만 명이 시청해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한편 챗GPT 서비스로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킨 오픈AI는 영리 자회사를 공익회사로 전환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익회사는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 게 아닌 고객과 직원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법인입니다. 시장에선 오픈AI가 자회사를 PBC로 공익회사로 전환하면서 상장 수준을 밟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이날 1.5% 하락하면서 22년 9월 이후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달 하락률은 무려 7.5%에 달했습니다. 요즘 엄청난 등락세를 보여주는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증시 약세 속에서도 10.62% 폭등한 17.08달러로 뛰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퀀텀은 4.9% 급등했고요. 70.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퀀텀C는 무려 67.44% 폭등한 3.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D-Wave 퀀텀은 0.1% 오른 9.9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는 5.72% 급락한 45.48달러, 퀀텀 컴퓨팅은 4.63% 급락한 18.35달러로 이끌어졌습니다. 전체 업종별로 보면 11개 모든 업종이 전부 다 하락한 가운데 임의소비재와 기술, 통신 서비스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부동산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서학개미 미국 증시 상위 50종목에 대한 보관금액 총액은 135조 8,585억 원으로 이전 직계일 대비 7,479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뚜렷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연말을 맞아 연휴를 떠난 투자자가 많은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주요 인사의 발언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6%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에는 4.64%까지 올라서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해서 자동차를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이 국채금리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한편 월가의 공포징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오늘도 올랐는데요. 8.28% 급등한 15.95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달러 가격은 보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 거래일 대비 0.08% 내린 108.04를 기록 중입니다. 금요일에 약간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는 거래자들의 강력한 미국의 성장과 세금이나 관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에 의한 규제 완화가 연방준비제도가 2025년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함에 따라서 거의 7%의 연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전국 혼란에 따른 여진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새벽 2시 종가는 1,470원이었습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국회안을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달러엔 환율은 157.74엔에서 157.9엔으로 올랐고 유로달러 환율은 1.04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씩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이 되풀이됐는데요. 전날 강달러 여파로 하락했지만 이날은 미국의 원유 재고 급감 소식에 다시 뛰었습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41% 오른 배럴당 70.6달러를 기록했고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24% 뛴 배럴당 74.1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양대 국제유가는 모두 올랐는데요. WTI는 1.64%, 그리고 브렌트유는 1.68%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전날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 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의 군사기반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는데요. 친이란 세력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무력화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사드 정권이 무너진 틈을 타서 후티까지 겨냥하며 이란 대리 세력의 일소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븐스리포트의 톰 에세이 창립자는 이스라엘의 후티 공습을 가리키며 트레이더들로부터 공포 매수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 곧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